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예, 드디어 오고야 말았어요. 뭐가요? 마지막 수업! 벌써? 근데 오늘 이게 마지막이 될지 안 될지 몰라. 찍어봐야 알아. 분량이 너무 방대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업해드려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조형적 요소. 근데 조형적 요소 하면 조금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형미라고 부릅니다. 이 조형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크기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각종 구도와 시선, 디자인적인 모든 요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아, 이 사람 미술의 재능이 있어. 감각이 있어. 미적 감각이 있어, 없어는 이 조형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서 판가름이 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탯줄 딱 끊고 응애 할 때부터 조형미가 있어. 그 눈이 달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내 탯줄을 조형미 없이 자르고 있군.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후천적으로 조형미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학습하면 추가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이 여지까지 풀어왔던 이 모든 연필 기본기 수업 중에서 가장 알짜배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정독해 주시고 제 교재까지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 가서 저 사람 미적 감각이 별로야 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사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조형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미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떠한 것인데,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단어는 조형미는 시선이에요. 시선.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시선이 어딘가 팍 하고 꽂힌단 말이에요. 영화를 봤을 때도 주인공의 시선이 빡 꽂히는 것처럼 우리는 영화에서 어떤 이 장면에 대한 아름다움을 미장시엔이라고 불러요. 단어부터 아름답지 않아. 미장시엔 뭔가 부드러울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이 그림에서의 이 미장시엔을 조형미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이 조형미가 좋아지려면 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어디가 내 눈에 들어온다, 어디가 내 눈에 덜 들어온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어디가 첫 번째로 들어온다, 어디가 두 번째, 어디가 세 번째, 어디가 네 번째로 들어와서 이 시선이 빠지는 길목이 보인다. 그러면 이 시선이 빠지는 길목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삼각형으로 빠지면 삼각구도, 원형으로 빠지면 원형구도, 직선으로 빠지면 직선구도, 대각선으로 빠지면 대각선구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직으로 빠지면 수직구도, 수평으로 빠지면 수평구도.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수업이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도와주러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왔다네 왔다네, 조형미를 수업하러 왔다네.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깨달아 주셔야 되는 것은 변화와 반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강조, 그리고 이거를 생략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도 물론 이전 수업 시간 때는 같은 개념으로 봤지만 이제부터는 분리해 보셔야 됩니다. 변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얘는 좀 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그럼 얘야. 그럼 이때는 변화가 쓰인 거예요. 변했지.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얘는 길어, 얘는 좀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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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변화는 있어. 근데 변화되는 게 반복되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반복이라고 불러요. 그럼 반복되었을 때는 이 중에 어디가 제일 먼저 보여요? 그럼 어떤 분들은 여기, 어떤 분들은 여기, 어떤 분들은 여기, 어떤 분들은 여기, 어떤 분들은 여기. 근데 대부분 전체가 보여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집중감을 주고요, 반복은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감 때문에 변화는 강조다, 그리고 편안하기 때문에 반복은 생략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이 생략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반복이 쓰이면 전체가 다 보여. 조금 달라? 조금 달라. 그래서 편안하다라기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불편해서 이게 보이는 느낌.
그래서 그림 전체가 지루해지는 느낌. 그리고 생략은 안 보여야 되는데 반복은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시선을 강제하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변화가 좋은 거야, 반복이 좋은 거야? 지금 설명만 들으면 반복 너무 나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니야. 여기 이 부분도 반복이야.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 부분도 반복이고 반복이 있어야 변화가 나와요. 또 변화가 있어야 반복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애증의 관계야. 서로 약간 우리 엄마 아빠 같은 거라고. 사이가 너무 나빠. 근데 멀어질 수가 없어. 또 어떨 때는 둘이 있을 때 케미가 미쳐. 이 둘은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 더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모를 그렸어. 근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네모를 그렸어. 이 말은 뭐예요? 변화를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또 다시 이만한 네모를 그렸어.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반복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체 하나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 변화와 반복이 계속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또 반복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다뤄보려면 조금 더 능동적인 이 변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 변화에는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DNA적으로 이렇다! 규칙이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 이렇게 드넓은 황야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이렇게 동굴이 있네? 동굴 속은 어두워. 그러면 드넓은 황야보다 이 동굴을 먼저 보게 돼요. 왜? 저 안에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건 호기심이 아니야. 생존 본능이야. 그래서 이 생존 본능이 해결되면 그때는 호기심으로 바뀌어요. 저는 뇌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 들어볼게요. 그래서 인간은 옛날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무언가를 관찰할 때 보게 되는 순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밝은 것보다 어두운 걸 먼저 봐요. 왜?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은 것보다 큰 거를 먼저 봐요. 왜? 발밑에 개미가 지나다니는 건 잘 모르는데 이 눈앞에 호랑이가 있으면 이 아이가 나를 잡아먹을지 아닐지 모르니까. 이거 호랑이입니다. 얘가 나를 잡아먹을지 아닐지 모르니까 호랑이부터 봐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운 걸 먼저 본다, 큰 거를 먼저 본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규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인간은 평평한 것보다 각진 걸 먼저 봐요. 각. 멋진 말로 엣지라고 하죠. 엣지 있어. 각이에요. 각이 있어. 엣지 있어요. 그러면 이 각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얘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얘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각진 거.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도 얘가 먼저 들어와요? 얘가 먼저 들어와요? 저 꺾인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평평한 것보다 각진 것 조금 더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면 그릴 때 어둡게 그리고 크게 그리고 각지게 그리면 눈에 엄청 띄어요. 진짜. 그리고 밝게 그리고 작게 그리고 각 없이 그리면 엄청 눈에 안 띄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왜요? 왜요? 라고 하면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잖아요.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저기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눈에 띈다라는 말은 반대로 보면 불안하다. 이것이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내 DNA적으로 무언가 나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내 눈에 띄는 거야. 그래서 눈에 띈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그림이 되는 게 아니라요. 눈에 띄는 게 있는 만큼 반대로 눈에 띄지 않는 편안한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눈에 띄는 그림이 좋은 그림입니까? 눈에 띄지 않는 그림이 좋은 그림입니까? 그럼 그게 없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조형미에 대해서 배울 때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저울을 가지고 와서 나는 적당히 불안하고 적당히 눈에 띄는 그림이 좋아. 나는 무조건적으로 편안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림이 좋아. 근데 100대 빵은 없어.
누군가는 90대 10이고 누군가는 50대 50일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만의 저울을 만드는 것이 이 조형미 수업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요거 설명한 거 있죠. 각진 게 먼저 보이는데 이거 너무 눈에 띄지 않아? 그러면 각을 조금 더 늘려볼까? 2개로. 2개가 있으니까 조금 반복돼서 눈에 좀 덜 띄는 것 같은데 여전히 좀 불안한데 각을 조금만 더 늘려볼까? 그럼 아까보다는 좀 덜 눈에 띈다 그죠? 근데 이럴 거면 그냥 곡선이 낫지 않아? 그래도 직선보다 눈에 띌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저울질을 해보셔야 한다 까지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드려야만 합니다. 자, 그럼 봐봐요.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요렇게 그렸어요. 얘는 커요? 작아요? 중간이에요? 몰라. 얘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까? 답은 몰라요. 몰라. 왜 몰라? 막 크지도 작지도 왜 몰라? 왜? 비교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떠한 크기를 잴 때 얘보다 커? 얘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3명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명이 유독 작아 보여.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 아이 180이야? 여기가 2m 10이고 여기가 이제 190이래. 그럼 이 사이에 있으면 당연히 작아 보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상대적으로 크기를 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오는 것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 이 제한되어 있는 사이즈 종이 바깥에 그림이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 종이 안에서 이 상대적인 크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크기, 어떠한 물체 사물을 그릴 때는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상대적인 어떠한 것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이렇게 크게 그렸어. 그러면 아까까지는 얘가 제일 컸는데 이젠 얘가 족밥이 됐다고. 응? 얘가 커. 얘가 가장 커. 근데 여기서 봐봐요. 얘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100이라고 쳐볼게요. 얘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는 이 100에 비하면 몇 % 정도 나오겠습니까? 그럼 한 요 정도 사이즈잖아요. 그러면 한 40, 30, 한 4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0보다 조금 아래. 그러면 얘랑 얘는 지금 비율이라는 게 100대 40이니까 조금 애매해.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봐요. 이 커다란 동그라미에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이만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가 100일 때 얘가 한 60 정도 되겠네 하는 사이즈에 대한 비율이 나온다 그죠? 네. 그러면 얘가 대짜리, 얘가 중짜리, 그리고 얘랑 비교했을 때 한 요 정도 이렇게 그리면 얘가 또 100일 때 얘가 한 60 정도. 그래서 6대 4 정도의 면적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황금비다 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즈를 줄이거나 조절할 때 항상 6대 4, 6대 4가 될 수 있게끔 조절해서 줄여주게 되면 비례감 있게 비율 있게 물건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점점 순차적으로 아름답게 작아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비율이 깨져. 근데 비율이 깨지게 되면요 되게 신기한 게 비율이 깨지는 순간부터 얘는 이렇게 한 묶음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비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4일 때 6일 수 있는 동그라미 그리고 얘가 4일 때 6일 수 있는 동그라미를 또 따로 이렇게 그리면 여기는 또 새로운 집단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열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황금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봐요.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안녕 난 동그라미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나는 이거를 대자리로 볼 거야. 가장 큰 거. 그러면 얘가 6일 때 4가 될 수 있는 동그라미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먼저 보여요? 얘가 먼저 보여요? 큰 거. 그쵸? 얘가 1번이란 말이야. 그 다음 얘가 보이겠죠? 얘가 보이진 않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여? 그러면 1 다음이 2일 거잖아요. 그럼 시선이 이렇게 움직였죠. 이게 핵심 포인트야. 왜? 얘랑 얘가 6대 4로 묶여져 있으니까 하나의 집단처럼 보이는데
인간은 작은 것보다 큰 걸 먼저 본다며. 그럼 큰 거 본 다음에 작은 걸로 이렇게 시선이 움직였어.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사자리를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게 따다닥 어떻게 움직여요? 직선으로 움직이죠. 시선이 직선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걸 직선 구도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직선 구도는 봐요. 쓱 보고 착착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금방이야? 그러면 이 시선의 길이가 짧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간결해. 그래서 그림에서의 이야기거리가 많이 없어. 빨리 보고 빨리 가면 돼. 그냥 되게 직관적인 약간 포스터 같은 그림이야. 그러면 직선 구도를 많이 써. 근데 만약에 반대로 제가 대자를 여기다 하나 새로 그렸어. 그리고 여기다가 중자를 똑같이 그렸어. 그럼 시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건 똑같아. 근데 소자를 여기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그렸다고. 누가 봐도 한 묶음인데 그럼 여기까지 보러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럴 때는 어때요? 삼각형이네? 삼각구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봐요. 직선구도일 때 이 거리가 이거밖에 안 했어. 근데 삼각구도를 이렇게 오니까 얘를 펴보니까 한 요만큼 온다 이거야. 시선의 길이가 늘어났다, 그죠? 그러면 그림을 이해하고 그림을 보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고, 그림을 이해하고 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은 이 그림 앞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길어질 거고, 그림 앞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길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의 완성도가 상승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삼각구도는 뭡니까? 라고 하면 직선구도보다는 조금 복잡해요. 근데 그렇다고 막 너무 복잡해 이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간결성도 있고 어느 정도의 복잡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삼각구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라고 하면 시선을 잡아둬요. 그래서 구도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가님들, 작가님들은 삼각구도를 애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여기 짠! 하나 더 그렸어.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어. 이건 무슨 구도지?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원형 구도라고 봐요. 왜요? 라고 하면 사람 시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레이저처럼 찡찡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의 이런 흔들림을 가지면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원형이다 라고 하면 이제 원형 구도가 돼요. 근데 원형 구도는 삼각 구도보다 조금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담아낼 수 있어요. 근데 봐요. 우리 아까 6대4 사이즈가 있어야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음으로 봤어. 근데 얘랑 묶음이 됩니까? 너무 커? 너무 갭 차이가 크죠. 그래서 원형 구도는 초보자가 쓰기엔 좀 어려워요. 잘못하면 이게 따로 아니면 이렇게 따로 직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형 구도는 이야기거리를 많이 담아낼 수도 있고 그림 자체의 어떤 시선의 움직임이 좀 더 유동적이지만 대신 단점은 난이도가 너무 높고 그리고 그림이 산만해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원형 구도는 4개 이상 쓰일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또 하나 또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 또 그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럼 이때부터 그림이 진짜 복잡해진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원형 구도보다는 삼각 구도에 익숙해지셔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들 봐요. 지금 이 원이 이렇게 한 직선에다가 이렇게 딱딱딱 놓여져 있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느껴지는 공간감이 어떻습니까? 별로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똑같이 동그라미를 여기 이렇게 그렸어. 근데 이번에는 중간자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작은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삼각구도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다, 그죠? 네. 아까보다는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딱 개념을 잡아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물화를 그렸어요.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여기 이렇게 화분이 안녕 난 화분에 꽃도 없이 그냥 화분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사과 안녕 난 사과 그리고 여기 이렇게 포크를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죠. 이러면 그림이 차분해져요. 대신 지루해. 왜?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사과를 만약에 여기 이렇게 둔 게 아니라 이 화병 앞에다가 이렇게 뒀어.
얘 사이즈가 6, 얘 사이즈가 4가 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두었다고. 그리고 이 포크를 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두었어. 이 화병이 살짝 가려질 수 있게. 근데 이렇게 되면 사과의 사이즈와 포크의 사이즈가 6대 4가 맞지 않으니까 이거를 포크 대신에 컵으로 내가 치환을 한 거지. 요렇게. 그러면 뭉쳐져 있고 겹쳐져 있으니까 아, 얘가 맨 앞에, 얘가 그리고 중간에, 얘가 맨 뒤에 있구나. 그럼 이런 식으로 삼각구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공간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열렸죠. 네. 근데 이렇게 막 오밀조밀 모여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컵을 이 뒤로 다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아까보다 삼각형이, 아까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었는데 이번엔 삼각형이 좀 더 길어졌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구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답답하고 갑갑해. 그리고 뭔가 지루해. 이 삼각형에 대한 구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공간이 확장되고 뭔가 볼거리도 생기지만 근데 단점은 비어 보여. 그렇기 때문에 구도를 겹치는 거예요. 이 커다란 구도 안에 작은 구도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되는데 요거는 또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어요. 큰 거야, 누가 봐도. 그리고 여기다가 중간 사이즈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을 좀 지울게요. 얘가 더 앞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하고 계시는 게 내가 이 원형의 사이즈는 요만했잖아. 그래서 이 전체 사이즈에다가 얘를 6대 4로 하시면 안 돼. 그림은 단편적이고 평면적이잖아요. 3D가 아니란 말이야. 보여지는 게, 지금 이게 보여지는 게 전부야. 그러면 보여지는 면적에서의 6대 4인 거야. 가려지는 면적은 고민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6대 4라기보다는 거의 5대 5에 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실수해버리면 자꾸만 면적 비율이 이상하게 안 맞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의 사이즈가 요만큼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동그라미가 이 뒤에 있는 동그라미를 가려먹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사이즈를 조금 줄여줘야 6대 4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커, 얘 봤어, 그 다음 얘 봤어, 그 다음 여기다가 또 이제 일직선상이 되지 않게 여기다가 내가 동그라미 하나를 더 6대 4에 맞춰서 그렸어. 그럼 이런 식으로 삼각구도가 나왔어. 좁지 않아, 넓어. 근데 이 중간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게 답답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또 하나의 구도를 겹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삼각구도가 이렇게 겹쳤는데 이렇게 또 하나 더 그려버리면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해. 이거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역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삼각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삼각 원형으로 온다라든지 삼각 직선으로 온다라든지. 그럼 제일 쉬운 거는 여기에다가 새로운 물체 하나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6대 4 나왔고 그리고 얘가 6일 때 얘가 4가 됐잖아요. 근데 얘랑 또 똑같은 사이즈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얘가 원형이 되어버리잖아. 그럼 안 돼. 얘랑 서로 정반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사이즈를 가져와 줘야 돼요. 완전히 작아지든지 얘랑 얘가 6대 4가 되지 않게 완전히 커지든지. 근데 커지면 얘랑 또 비벼지니까 이럴 땐 작아지는 게 정답이다, 그죠? 그래서 보통 그림 그릴 때 큰 것 먼저 그려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나중에 오는 물체가 커지면 기존의 구도와 겹쳐지기 때문에 항상 큰 사이즈를 먼저 잡고 그 다음 작은 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만한 사이즈를 그렸어. 그리고 얘랑 얘가 6대 4가 되지 않았으니까 분리가 됐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직선, 여기는 삼각, 구도 두 개가 합쳐졌구나.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또 동그라미 하나를 또 이렇게 작게 그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삼각. 근데 보면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삼각형이 안 겹쳐.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 얘 따로 얘랑 따로 노는 느낌이야. 그럴 때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여기에다 동그라미 하나 조그만한 거 이렇게 그려서 얘가 이렇게 원형이 되면서 이 구도 안으로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그림이 안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도가 두 개가 겹쳐져 있을 때 신경 써야 될 게 생각보다 많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다 동그라미로만 그려서 그래요. 그럼 여기에다가 구도가 3번 겹칠 수도 있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생뚱맞은 네모가 이 뒤에 안녕 이렇게 온 거예요. 네모의 이 보여지는 면적이 다른 것들과 겹치지 않은 선에서 얘가 6이라고 잡고 얘를 여기다가 하나만 더 그려. 보여지는 면적상 얘가 4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면 얘 사이즈가 작아졌잖아 요만큼. 그러면 얘랑 6대 4가 깨지잖아. 그럼 이럴 때는 얘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얘가 이 안으로 더 들어오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랑 이렇게 이 안에서 또 구도가 하나 또 잡혔다 그죠? 이런 식으로 구도가 겹치기 시작하면서 구성이 단단해져요. 근데 여러분들 땅콩은 까먹기 쉽다. 근데 호두는 까먹기 힘들잖아.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이 그림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소설 좋아해요? 그쵸? 소설책에서 이야기가 단순할수록 몰입되면서 이 책을 빨리 읽는단 말이야. 근데 소설 속에 등장인물이 막 200명 나와. 그리고 사건 사고도 동시에 막 여러 군데서 막 이렇게 퍼져. 그럼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 번 읽잖아요. 그러면 이 소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니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소설 자체의 재미는 좀 떨어진단 말이야. 부담스러워. 각 잡고 읽기가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적당히 가벼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을 단단하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이 소설책의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고 등장인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단하고 많은 구성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소화해낼 수 있고 이게 또 막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한 번에 딱 들어올 수 있으면 이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어렵다 근데. 어려워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도를 겹칠 때 2번만 겹쳐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구도가 너무 따로 놀지 않게끔 살짝 겹쳐주는 거죠. 그래서 겹쳐질 때도 너무 똑같은 모양으로 겹쳐지지 않게 여기가 삼각이면 여기는 원형 아니면 직선 아니면 똑같은 삼각을 써야 돼 그러면 역삼각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구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 거죠. 자, 그럼 우리 정리하자. 지금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분들 진짜 많을 거야. 일단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선적으로 보이는 게 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두운 거 먼저 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은 것보다 큰 거 먼저 본다. 세 번째로는 각진 거 많이 본다. 이거 이해되죠? 이거 먼저 봄. 두 번째, 먼저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시선의 순서가 생긴다. 이 시선의 순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구도가 나온다. 그럼 이 구도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물을 배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 시선의 순서에 따른 구도에는 크게 보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직선구도다. 직선구도 다음에는 삼각구도가 있고 그리고 삼각구도 아래에 원형구도가 있다. 요렇게. 그러면 직선구도의 장점은 뭐야? 그림이 간결하다. 단점은 뭐야? 그림이 단순하다. 삼각구도의 장점은 뭐야? 그러면 완결성 있다. 단점은 뭐야? 보편적이다. 누구나 다 삼각구도를 써버리니까. 그죠? 자, 그러면 원형구도의 장점은 뭐야? 이야기를 많이 넣을 수 있다. 요소가 많을 때는 원형구도를 써야 된다. 단점은 뭐야? 지저분하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아까 구도가 겹친다라고 했죠. 왜 구도가 겹쳐져야 돼요? 라고 하면 도화지가 만약에 이만큼 있어. 그래서 내가 삼각구도를 이만큼 크게 썼어.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데는 어떻게 할 건데? 뭔가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새로운 뭔가가 들어오게 되면서 구도가 겹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도가 겹쳐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인공 구도, 가장 큰 구도는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화병 올려놓고 사과 올려놔서 직선 구도를 썼어. 그럼 직선 구도의 장점은 뭐예요? 간결해. 단점은 뭐예요? 단순해. 그럼 여기 이 화병에다가 내가 꽃을 이렇게 심었는데 꽃을 여기다가 이렇게 큰 꽃, 중간 꽃, 여기 꽃잎 하나 떨어져서 이렇게 삼각을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삼각구도에 가지고 있는 완결성이 직선구도의 단점을 없애주면서 그림이 조금 더 보기가 좋아지겠죠. 근데 내가 도화지에다가
여기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사과 하나, 이 뒤에 사과 하나, 이 뒤에 사과 하나, 이렇게 삼각구도를 썼어. 근데 여기에다가 또 이제 주인공이 삼각구도고 단점은 보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쓴다라는 거에 있어서 그래 여기 이 밑에다가 꽃잎들을 이렇게 흩뿌려 가지고 이렇게 원형 구도를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보편적인 게 조금 지저분해지면서 이 단점을 보완해낼 수 있죠. 그래서 구도는 가급적이면 서로 겹쳐지는 것이 좋다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빼먹은 설명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 시선의 순서, 구도 이런 게 느껴지려면 황금비를 알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6대4 정도는 한 세트로 봐. 한 세트. 근데 이렇게는 한 세트로 안 봐. 별개의 다른 것으로 봐. 그럼 이 황금비는 예쁜 비율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나가서 묶음의 단위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사과를 그렸어. 근데 이 사과에다가 구도감을 주고 싶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사과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얘랑 한 세트구나. 근데 내가 여기다가 또 조그만한 사과를 그렸는데 사이즈 조절을 잘못해서 여기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한 세트라고 안 본다고. 이렇게 절단해서 한 세트 그리고 어나더 새로운 것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도를 겹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도에 대해서 연결도 하고 분리도 지을 수 있구나. 그래서 황금비 이 6대4 비율을 활용하면 묶이고 6대4 비율을 사용하지 않으면 끊기는구나 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지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하면 구도에 대한 어렴풋한 감은 잡혔을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나 구도 마스터했어 이러면 안 돼요. 철퇴 맞아. 그냥 우리 입문만 한 거야. 입문만. 근데 이렇게 뭔가 도형으로만 설명하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실제 예제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먼저 어디가 보이세요? 그럼 여기죠. 얘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데 봐봐요. 시선이 이렇게 가든 이렇게 직선이다, 그죠? 직선이야. 이 그림 보면 어때요? 잘 그렸어. 근데 좀 단순하죠? 너무 직관적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꼼수를 살짝 뿌려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아까보단 조금 더 볼거리가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근데도 어때요? 그림이 조금 지루해. 그림이 조금 단순해. 그러면 이제 우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두니까 어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볼거리가 있어. 근데 이 도화지 전체에 비해 삼각형의 구도가 너무 좁죠? 그러니까 좀 어때? 좀 답답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늘렸어. 느껴져요? 근데 늘리고 나니까 어때요? 중간중간 좀 비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예쁘게 더 잘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그냥 무작정 많이 그려야 되나?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구도도 안 보이고 구성도 없고 하나하나 전부 다 잘 그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 그림에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손재주에 대한 어떤 그 격차가 엄청 커지겠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요런 식으로 사과에다가 구도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 그러면 이 사과 묶음, 이 사과 개체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딱 나온다, 그죠? 근데 이 안에서도 삼각형이 있고 이 안에서도 직선이 있으니까 볼거리가 조금 더 많아졌어. 근데도 약간씩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러면 얘도 사과니까 다 사과야. 조금 재미없어. 그럼 어떻게? 새로운 요소야. 날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과에다가 여기 나뭇잎 이렇게 해서 삼각이 이렇게 딱 걸쳤다. 그죠? 그러면 이때보다는 조금 더 볼거리가 많아졌어. 구성도 다양해졌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과랑 얘네랑 좀 따로 놀아. 구성이 안 겹쳐. 그러니까 이 사과 따로 이 나뭇잎 따로 보이잖아요. 이 사과가 약간 CG로 합성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과 직선 구도 넣어놓고 나뭇잎으로 이렇게 원형 구도 넣어놓고 이 안에다가 이 집단 해가지고 이렇게 딱 직선 넣어놓으니까 어때요? 구성이 좀 더 다양해졌죠.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직선 그리고 원형, 직선 이렇게 두 개가 겹쳐버리니까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요.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구도.
그리고 이 안에 조그맣게 삼각구도, 그리고 직선구도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삼각, 이 직선, 이 삼각 서로 기가 막히게 안 겹친다, 그죠? 그러니까 얘 따로 놀고 얘네 따로 놀고 얘네 따로 논단 말이야. 따로 노니까 좀 재미가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짝 섞어줘야 돼. 요거 느껴지세요? 어디가 제일 먼저 보여요? 저 체리? 체리, 그쵸? 한 요 부분이 제일 먼저 보인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은 한 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요소를 따로따로 봐보자고요. 이 체리도 여기 이렇게 묶음 보이세요? 그리고 이 묶음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따로 떨어진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면 사이즈가 다 달라. 체리끼리의 사이즈가 전부 다 다르다고.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중간 거. 그러면 대중, 소중 이런 식으로 리듬감이 느껴지잖아. 그래서 체리가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도는 거야.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제일 큰 사이즈가 뭡니까? 그럼 얘야. 얘 주전자. 주전자, 화병.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사이즈가 뭐예요? 그럼 얘야. 그럼 이제 얘랑 나머지 체리의 사이즈가 이렇게 잡혀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훨씬 더 구성이 안정적으로 바뀐다고. 근데 여기서 봐봐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싶어 하는 정물화는 사실 이런 느낌이 약간 초급이야. 이런 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진짜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아까 지금 이 사과라든지 이런 꽃 같은 거 보면 구도나 구성 보는 게 너무 간단했어. 같은 것들 반복하면 이게 그냥 전부 다 그거니까. 근데 얘는 같은 게 없어. 근데도 느껴져. 어디서부터 봐야 되고 시선이 어디로 빠지는지 느껴지죠? 그리고 이런 비슷한 그림에서도 느껴져요. 얘는 여기서부터 본 다음에 이렇게 시선이 돌아오면 되겠구나. 느껴진단 말이야. 얘는 원형 구도, 얘는 딱 봤을 때 삼각 구도, 얘는 직선 구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요소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구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줄까 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면적과 점선면이에요. 우리 조형적인 요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배운 거는 어디에 시선이 머무는지, 그래서 어떤 구도가 잡히는지, 그리고 뭐가 변화인지 뭐가 반복인지에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점선면 요소 근데 이 조형적인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것보다 점선면이야.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업을 따로 빼야 돼요. 그럼 이건 언제 배울 거냐? 바로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봅시다. 자, 여러분, 마지막 수업이다 라고 자부했지만 아니었죠. 실패. 하나의 수업이 더 남아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점선면까지만 한번 살짝 다루고 나면 미술의 전반적인 약간 뿌리는 다 한번 훑어본 거야.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인지의 범위에서는 대부분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수업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 수업으로 기초 이론 강의는 끝이 납니다. 진짜 끝?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기초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나면 뭐 할 거냐? 심화를 들어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업이 지금 당장 이 채널에서 재생되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미술에 대한 이론들은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미술 센서와 감각을 정말 많이 이렇게 증진시켜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끊임없이 이렇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웬만한 미술학원 다니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미술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뭘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채널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 강의 영상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안녕.